강준호는 특수전사령부 소속의 정예대원이었다. 그의 삶은 늘 훈련과 임무의 연속이었고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흔들림이 없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있었다. 몇 년 전 그의 하나뿐인 여동생이 의문의 사고로 사라졌다. 경찰은 단순 가출로 결론 내렸지만 준호는 여동생이 국제인신매매 조직에 납치되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는 여동생을 찾기 위해 군인이 되었고 인신매매 조직을 쫓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 오늘도 그는 해외 비밀 작전 중이었다. 울창한 밀림 속에서 국제 테러 조직과 인신매매 조직의 은신처를 급습하는 임무였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수색 작전과 치열한 교전은 준호의 몸과 마음을 지치게 만들었다. 그의 눈앞에는 쓰러진 동료들의 모습과 함께 고통스럽게 비명 지르던 인신매매 피해자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밀림 깊숙한 곳, 낡고 허름한 오두막 근처에 다다랐을 때였다. 희미한 총성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준호의 귀에는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주 작고 미세한, 그러나 절박한 낑낑거리는 소리. 그는 본능적으로 소리가 나는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오두막 뒤편, 쓰러진 나무 아래에 한 마리의 개가 웅크려 있었다. 녀석은 온몸이 피로 물들어 있었고 한쪽 다리는 심하게 부러져 있었다. 녀석의 눈빛은 고통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지만 동시에 어떤 강렬한 생존 본능이 번득였다. 녀석은 준호를 보자마자 희미하게 꼬리를 흔들었다. 마치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준호는 주저할 틈도 없이 개에게 다가갔다. 그의 주변에는 여전히 총성이 울리고 있었고 그의 목숨도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준호는 개의 눈빛에서 묘한 끌림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처럼 그의 잃어버린 여동생과 연결된 듯한 알 수 없는 감정이었다. 그때 오두막 안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준호는 개를 품에 안고 오두막 안으로 들어섰다. 오두막 안은 어둡고 퀴퀴한 냄새가 났다. 낡은 가구들과 버려진 물건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한쪽 구석에 작은 그림자가 웅크려 있었다. 어린 소녀는 10살 정도로 보였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몸은 상처투성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공포로 가득했지만 동시에 어떤 희미한 희망이 서려 있었다. 소녀는 준호를 보자마자 몸을 움찔거렸지만 이내 준호가 품에 안은 개를 보고 눈을 반짝였다. 소녀의 손목에는 희미한 흉터가 있었다. 준호의 여동생 손목에 있던 것과 비슷한 흉터였다. 준호는 소녀에게 다가갔다. 괜찮니? 내가 구해줄게. 걱정하지 마. 소녀는 준호의 목소리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입술은 메말라 있었고 목소리는 희미했다. 언니도 여기에. 소녀의 말에 준호는 숨을 들이켰다. 언니, 혹시 자신의 여동생일까? 준호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그는 소녀의 손목에 있는 흉터를 자세히 살폈다. 그것은 마치 작고 앙증맞은 나비 모양의 흉터 같았다. 윤서의 손목에 있던 흉터와 똑같았다. 준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의 여동생 윤서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이 피어났다. 바로 그때 오두막 밖에서 총성이 울렸다. 테러 조직원들이 오두막을 포위한 것이다. 준호는 소녀와 개를 보호하기 위해 몸을 날렸다. 그는 총을 겨누고 조직원들을 향해 발포했다. 그의 사격은 정확하고 날카로웠다. 조직원들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하지만 그들의 수는 너무 많았다. 준호는 소녀와 개를 보호하기 위해 후퇴해야 했다. 그는 소녀를 등에 업고 개를 품에 안았다. 그의 몸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밀림 속으로 달렸다. 그의 어깨에는 소녀의 작은 몸이, 그의 품에는 개의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밀림 깊숙한 곳, 낡은 동굴 안에 숨어든 준호는 소녀와 개에게 자신의 전투 식량을 나눠주었다. 그는 물통의 물을 개에게 먹이고 자신의 셔츠를 찢어 개의 상처를 감쌌다. 개는 준호의 손길을 느끼며 조용히 낑낑거렸다. 그의 눈빛은 준호를 향한 깊은 감사함과 함께 변함없는 충성을 보여주었다. 이제 괜찮을 거야.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약속한다. 준호는 소녀와 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개는 준호의 손을 핥으며 그의 뺨에 얼굴을 비볐다. 그의 눈빛은 마치 고맙다. 나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듯 했다. 준호는 이 개에게 섀도우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림자처럼 자신의 곁을 지켜준다는 의미였다. 섀도우는 그 후로 준호의 그림자처럼 항상 곁에 있었다. 그날 밤, 준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소녀의 얼굴과 그녀의 손목에 있는 나비 모양의 흉터가 계속해서 떠올랐다. 그리고 그의 기억 속 깊은 곳에서 어떤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어둡고 비 오는 밤, 여동생이 사라지던 그날, 맹렬하게 짙던 경찰견과 한 남자의 그림자. 이 모든 것이 마치 거대한 퍼즐처럼 맞춰지는 듯했다. 다음 날, 준호는 남은 전투 식량을 섀도우에게 주었다. 그는 섀도우를 품에 안고 소녀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나는 이제 가야 해. 너희를 데리고 갈 수는 없어. 하지만 내가 꼭 너희를 다시 찾을게. 약속한다. 소녀는 준호의 옷자락을 붙잡고 놓아주려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섀도우도 낑낑거리며 준호의 발치에 몸을 비볐다. 준호는 아픈 마음을 뒤로 하고 돌아서려 했다. 바로 그때 섀도우가 맹렬하게 짖으며 준호의 바짓가랑이를 물고 어디론가 이끄는 듯했다. 그의 눈빛은 간절했다. 준호는 섀도우의 행동에 의아했지만 그의 직감은 섀도우를 따라야 한다고 속삭였다. 섀도우는 숲속 깊은 곳으로 향했다. 준호는 섀도우의 뒤를 따랐다. 섀도우는 민호를 이끌고 숲속 깊은 곳으로 향했다. 그들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그 끝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충격적인 진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강준호는 샤에도우가 이끄는 대로 밀림 깊숙이 들어섰다. 그의 품에는 소녀가 잠들어 있었고 그의 어깨에는 군장과 총기가 메어져 있었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치열한 교전과 수색 작전으로 그의 몸은 이미 지쳐 있었지만 섀도우가 이끄는 길에 어떤 중요한 단서가 숨겨져 있을 것이라는 직감이 그에게 힘을 주었다. 섀도우는 험준한 산길을 헤치며 나아갔다. 그의 발걸음은 망설임이 없었다. 마치 이곳이 자신의 고향인 듯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했다. 준호는 섀도우의 뒤를 따르며 주변을 살폈다. 울창한 나무들이 하늘을 가릴 듯이 빽빽했고 덩굴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습한 공기 속에서 이끼 냄새가 진동했다. 한참을 헤맨 끝에 샤에도우는 거대한 바위 절벽 아래에 숨겨진 낡고 허름한 동굴 앞에서 멈춰 섰다. 동굴 입구는 넝쿨이 무성하게 자라 있어 외부에서는 쉽게 알아볼 수 없었다. 샤에도우는 동굴 안으로 들어가자고 낑낑거리는 소리를 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동굴 안으로 들어섰다. 동굴 내부는 어둡고 서늘했다. 벽면에는 희미한 벽화들이 그려져 있었고 중앙에는 오래된 제단이 놓여 있었다. 벽화에는 인간의 형상들이 알 수 없는 의식을 행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그것은 마치 고대의 주술의식 같았다. 그때 동굴 안쪽 깊숙한 곳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준호는 총을 겨누고 그쪽으로 향했다. 동굴의 가장 안쪽에는 작은 문이 숨겨져 있었다.
문은 낡고 녹슬어 있었지만 그 뒤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문 너머에는 거대한 지하 공간이 펼쳐졌다. 그곳은 마치 고대의 연구실 같았다. 낡은 실험 장비들과 복잡한 회로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다. 벽면에는 알 수 없는 언어로 된 기록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고, 중앙에는 여러 개의 투명한 유리관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다. 유리관 안에는 어떤 액체가 담겨 있었고, 그 액체 속에는 어린아이들이 잠들어 있었다. 아이들의 몸에는 알 수 없는 전선들이 연결되어 있었고, 그들의 작은 몸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준호는 유리관 안의 아이들을 보고 경악했다. 아이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들의 작은 심장은 희미하게 뛰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혼수 상태에 빠진 듯했다. 이 모든 것이 믿기지 않는 악몽 같았다. 이럴 수가, 이런 끔찍한 짓을 감히 인간을 가지고 실험을 해. 준호는 분노의 치를 떨었다. 그때 연구실 저편에서 섬광이 번쩍였다. 최 사령관이었다. 그는 흰 가운을 입고 광기 어린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최 사령관은 준호의 옛 상관이었다. 한때는 존경받던 군인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인간성을 상실한 악마의 그것과 같았다. 그의 뒤에는 무장한 괴한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드디어 나타났군. 강준호 대원, 내 놈이 여기까지 올 줄은 예상치 못했지만 나의 위대한 업적을 방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최 사령관의 목소리는 차갑고 섬뜩했다. 준호는 소녀를 품에 안고 경계 태세를 취했다. 최 사령관님, 여기서 무슨 짓을 벌이는 겁니까? 이 아이들은 또 뭡니까? 최 사령관은 냉소적으로 웃었다. 이 아이들은 나의 걸작이다. 나는 이 아이들에게 특별한 능력을 부여하여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인류의 미래를 위한 위대한 업적이다. 최 사령관은 유리관 안의 아이들을 가리켰다. 이 아이들은 오메가 프로젝트의 결과물이다. 나는 이 아이들을 통해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고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이다. 준호는 분노에 차서 소리쳤다. 이 악마 같은 놈, 감히 인간을 가지고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질러. 최 사령관은 준호의 말을 비웃었다. 내 여동생도 나의 오메가 프로젝트의 핵심 피험자였다. 그녀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다. 나는 그녀의 능력을 연구하고 그 힘을 다른 존재에게 전이시키는 실험을 진행했다. 그리고 성공했다. 네가 품에 안고 있는 저 아이가 바로 그 결과물이다. 준호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다. 소녀가 자신의 여동생의 능력을 이어받은 실험 결과물이라니. 그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최 사령관의 잔인함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때 소녀의 손목에 있는 희미한 나비 모양의 흉터가 빛나기 시작했다. 소녀의 눈빛은 형형하게 빛났고 그녀의 몸속에서 알 수 없는 에너지가 솟구쳐 오르는 듯했다. 그녀는 최 사령관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서 강렬한 푸른빛이 뿜어져 나왔다. 빛은 최 사령관과 경호원들을 향해 날아갔다. 쾅! 강렬한 폭발음과 함께 지하 연구실은 혼란에 휩싸였다. 최 사령관과 경호원들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동그라졌다. 그들의 몸은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심하게 경련했다. 소녀의 능력은 이제 막 발현되기 시작했지만 그 파괴력은 상상 이상이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자신과 준호를 보호하기 위해 능력을 사용하고 있었다. 섀도우는 맹렬하게 짖으며 최 사령관에게 달려들었다. 섀도우는 최 사령관의 목덜미를 물고 늘어졌다. 최 사령관은 비명을 지르며 섀도우를 떼어내려 했다. 섀도우의 이빨은 최 사령관의 살을 깊게 파고들었다.
섀도우는 과거 최 사령관에게 당했던 끔찍한 실험의 고통을 기억하는 듯 필사적으로 그를 공격했다. 섀도우는 단순히 개가 아니었다. 그는 초의 사령관에게 복수하고 소녀를 지키기 위해 나타난 복수의 화신이었다. 준호는 소녀의 능력을 보고 경악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알 수 없는 희망이 피어났다. 소녀는 단순한 실험 결과물이 아니었다. 그녀는 진정한 생명이었고 윤서의 영혼과 능력을 이어받은 특별한 존재였다. 그는 소녀와 함께 초의 사령관의 모든 악행을 세상에 드러내고 그녀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싸움을 시작해야 했다. 그들의 손에는 윤서의 억울함과 수많은 희생자들의 아픔, 그리고 소녀의 운명이 걸려 있었다. 그 순간 준호의 머릿속에 희미한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여동생 윤서가 사라지기 전 그녀가 남긴 낡은 일기장. 일기장에는 윤서가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적혀 있었다. 그리고 자신을 쫓는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과 사나운 개에 대한 공포도. 준호는 섀도우가 윤서의 일기장에 언급된 그 사나운 개라는 것을 직감했다. 최 사령관은 섀도우를 뿌리치고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그의 몸은 이미 소녀의 능력과 섀도우의 공격으로 인해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다. 준호는 최 사령관에게 달려들어 그를 제압하려 했다. 그의 주먹은 분노로 불타올랐다. 그때 연구실의 천장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강렬한 진동과 함께 먼지가 쏟아져 내렸다. 최 사령관이 쓰러지면서 연구실의 핵심 장비들이 파손된 모양이었다. 연구실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 해. 건물이 무너지고 있어. 준호는 소녀의 손을 잡고 출구를 향해 달렸다. 섀도우는 그들의 앞에서 길을 안내하듯 달렸다. 그들은 무너지는 잔해들을 피해 필사적으로 달렸다. 뒤에서는 연구실이 붕괴되는 굉음이 들려왔다. 간신히 지하 연구실을 빠져나오자 그들은 동굴 밖으로 나왔다. 밀림은 고요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은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들은 최 사령관의 모든 악행을 세상에 폭로하고 소녀의 진정한 자유를 찾아줘야 했다. 그의 손에는 윤서의 억울함과 은하의 운명, 그리고 수많은 희생자들의 아픔이 쥐어져 있었다.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바로 그들에게 있었다. 강준호는 리세라를 품에 안고 섀도우와 함께 밀림을 헤쳐나왔다. 동굴 안의 끔찍한 광경과 최 사령관의 광기 어린 모습은 준호의 뇌리에 깊이 박혔다. 그의 여동생 윤서의 죽음이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오메가 프로젝트라는 잔혹한 인체 실험의 희생이었다는 사실은 준호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그는 윤서의 억울함을 풀고 리세라를 지키기 위해 이 모든 악행을 세상에 폭로해야 한다고 굳게 다짐했다. 그들은 밀림을 벗어나 인근 마을로 향했다. 마을 사람들은 군복을 입은 준호와 소녀, 그리고 개를 보고 경계했지만 준호의 눈빛에서 절박함을 느꼈는지 조심스럽게 그들을 도와주었다. 준호는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리세라를 병원에 입원시켰다. 리세라는 탈수 증세와 영양실조로 인해 매우 약해져 있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준호는 리세라의 곁을 지키며 그녀가 잠에서 깨어나기를 기다렸다. 리세라의 손목에 있는 나비 모양의 흉터는 윤서의 그것과 너무나 흡사했다. 준호는 리세라가 윤서의 영혼과 능력을 이어받은 존재임을 직감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희망이 피어났다. 윤서가 죽은 것이 아니라 리세라를 통해 다시 살아난 것일지도 모른다는 희망. 며칠 후 리세라는 의식을 되찾았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불안했지만
준호를 보자마자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아저씨, 고맙습니다. 괜찮니? 세라야, 혹시 기억나는 것 있니? 내 가족은 어디에 있니? 준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리세라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빛은 공허했다. 기억나지 않아요. 저는 꿈을 꿔요. 어둡고 무서운 곳. 그리고 걔가 저를 지켜줬어요. 섀도우, 리세라는 섀도우를 보자마자 눈을 반짝였다. 섀도우는 리세라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핥았다. 리세라는 섀도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섀도우, 네가 나를 지켜줬어. 준호는 리세라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리세라가 꿈속에서 본 개가 섀도우였다니. 이 모든 것이 마치 운명의 장난 같았다. 섀도우는 윤서를 지키려 했던 개이자 이제 리세라를 지키는 존재가 된 것이다. 준호는 리셀에게서 윤서의 흔적을 더욱 강하게 느꼈다. 준호는 리세라의 심리치료를 위해 한국으로 돌아와 강은주 심리치료사를 찾아갔다. 강은주는 아동 심리 전문가로 트라우마를 겪은 아이들을 치료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강은주는 리세라의 상태를 면밀히 살폈다. 세라는 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그녀의 기억은 부분적으로 손상되었고 특정 기억은 억압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꿈은 과거의 트라우마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은주는 리세라에게 그림 치료를 시작했다. 리세라는 그림을 통해 자신의 꿈과 감정을 표현했다. 그녀의 그림 속에는 어둡고 끔찍한 실험실, 고통받는 아이들, 그리고 알 수 없는 검은 그림자가 자주 등장했다. 그리고 그녀의 그림 속에는 항상 섀도우가 함께 있었다. 섀도우는 리세라를 보호하고 그녀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로 그려졌다. 준호는 리세라의 그림을 보며 자신의 여동생 윤서의 일기장을 떠올렸다. 윤서의 일기장에도 검은 그림자와 사나운 개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준호는 강은주에게 윤서의 일기장을 보여주었다. 강은주는 일기장과 리세라의 그림을 비교하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윤서와 세라는 어떤 깊은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세라는 윤서의 기억을 공유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윤서의 일기장에 언급된 파란 불빛이 세라의 오라를 보는 능력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강은주의 목소리는 떨렸다. 준호는 강은주에게 리세라의 능력에 대해 물었다. 세라에게 오라를 보는 능력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강은주는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세라는 사람들의 감정과 에너지를 색깔로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정적인 감정, 즉 분노, 슬픔, 두려움과 같은 감정은 더욱 선명하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능력은 선천적인 것이며 매우 희귀합니다. 저는 세라의 능력이 윤서의 능력과 어떤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윤서는 자신의 능력을 세라에게 전이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준호는 강은주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리세라가 윤서의 영혼과 능력을 이어받은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슬픔과 함께 윤서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이 피어났다. 준호는 블랙던이라는 조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는 군 정보국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블랙던이 국제적인 범죄 조직이며 어린이들을 납치하여 불법적인 실험을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들은 오메가 프로젝트를 통해 아이들의 능력을 개발하고 그 능력을 악용하여 세상을 지배하려 했다. 최 사령관은 이 조직의 핵심 인물이었다. 그때 준호의 휴대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에서 차갑고 기계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준호 대원, 내 놈이 우리의 오메가 프로젝트에 너무 깊이 관여하고 있군. 내 여동생처럼 쓸데없는 짓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네가 가진 그 아이도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다. 그녀에게서 손을 떼라. 그렇지 않으면 내 놈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전화는 끊겼다. 준호의 몸은 분노와 공포로 떨렸다. 블랙던이 자신들을 추적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들은 윤서를 납치한 자들이자 리세라를 노리고 있었다. 준호는 리세라를 보호하고 윤서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이 모든 악행을 세상에 폭로해야 한다고 굳게 다짐했다. 그의 삶은 이제 막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기 시작했다. 강은주는 준호에게 리세라의 능력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세라의 능력은 아직 불안정합니다. 그녀가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감정에 노출되면 그녀의 능력이 폭주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세라의 건강은 물론 주변에도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준호는 리세라의 능력을 안전하게 통제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는 강은주에게 리세라의 능력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연구해달라고 부탁했다. 강은주는 준호의 진심에 감동하여 그를 돕기로 약속했다. 그들은 리세라의 능력을 이해하기 위해 윤서의 일기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다. 윤서의 일기장에는 그녀가 자신의 능력을 어떻게 감지하고 통제하려 했는지에 대한 기록들이 담겨 있었다. 윤서는 자신의 능력을 통해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싶다고 적어 놓았다. 준호는 윤서의 고귀한 뜻을 이어받아 리세라의 능력을 선한 일에 사용하겠다고 다짐했다. 섀도우는 항상 준호와 리세라의 곁을 지켰다. 리세라가 불안해할 때면 섀도우는 그녀의 발치에 웅크려 앉아 그녀에게 따뜻한 온기를 주었다. 섀도우는 리세라에게는 든든한 친구이자 준호에게는 변함없는 동반자였다. 섀도우의 눈빛에는 지혜와 따뜻함, 그리고 변함없는 충성심이 담겨 있었다. 준호는 섀도우를 통해 리세라의 감정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섀도우는 리세라의 숨겨진 기억을 끌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었다. 강준호는 리세라의 능력이 윤서의 그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 경악하면서도 그녀를 보호하고 블랙던의 악행을 밝혀내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꼈다. 강은주 심리치료사는 리세라의 능력을 안정화시키고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해 헌신했고 섀도우는 그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었다. 준호는 군 정보국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블랙던에 대한 정보를 심층적으로 파헤치기 시작했다. 블랙던은 단순한 인신매매 조직이 아니었다. 그들은 국제적인 범죄 조직으로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며 특수 능력을 가진 아이들을 납치하여 오메가 프로젝트라는 끔찍한 실험을 자행하고 있었다. 그들은 아이들의 능력을 개발하고 그 능력을 악용하여 세상을 지배하려는 광기 어린 야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의 손길은 정부 기관과 재계, 심지어 군대까지 뻗어 있었다. 블랙던의 수장은 다름 아닌 최 사령관이었다. 그는 준호의 옛 상관이자 한때 존경받던 군인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인간성을 상실한 악마의 그것과 같았다. 최 사령관은 오메가 프로젝트를 통해 불치병으로 고통받던 자신의 아들을 살리려 했던 것이었다. 그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윤리적인 모든 것을 내던졌고 결국 인간의 존엄성까지 짓밟는 괴물이 되었다. 강은주 치료사는 리세라의 심리치료를 계속했다. 리세라는 그림 치료와 최면 치료를 통해 자신의 트라우마를 극복하려 노력했다. 그녀의 그림 속에는 여전히 어둡고 끔찍한 실험실, 고통받는 아이들, 그리고 알 수 없는 검은 그림자가 자주 등장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그림 속에는 섀도우와 준호의 모습도 함께 그려지기 시작했다. 섀도우는 리세라를 보호하고 그녀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로 그려졌다. 어느 날 리세라는 그림을 그리던 중 자신의 손목에 있는 나비 모양의 흉터가 빛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림 속에 어떤 이미지를 그렸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지하 공간의 지도 같았다. 준호는 리세라의 그림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세라야, 이건 어디니? 리세라는 고개를 저었다. 기억나지 않아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느껴져요. 저 그림 속에서 많은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어요. 그리고 섀도우가 저곳에 있었어요. 섀도우는 리세라의 그림을 보자마자 맹렬하게 짖기 시작했다. 섀도우는 그림 속 지도를 코로 툭툭 건드리며 어디론가 이끄는 듯 했다. 준호는 직감했다. 이 그림이 블랙던의 비밀 기지 위치를 알려주는 단서일 것이라고. 섀도우는 그곳에 있었던 것이다. 준호는 섀도우의 기억을 통해 비밀 기지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했다. 그곳은 도시 외곽에 버려진 공장지대 지하에 숨겨져 있었다. 외관은 폐허처럼 보였지만 지하에는 최첨단 설비가 갖춰진 거대한 연구실이 있었다. 그곳에서 오메가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었고 최 사령관은 여전히 아이들을 대상으로 끔찍한 실험을 자행하고 있었다. 준호는 박혜진 기자에게 연락하여 이 모든 진실을 알렸다. 박혜진 기자는 준호가 찾아낸 블랙던의 비밀기지 위치에 경악했다. 그녀는 즉시 특종 보도팀을 꾸려 이 모든 악행을 세상에 알릴 준비를 했다. 그녀는 이 모든 진실을 숨기려는 거대한 세력과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결연했다. 그들이 블랙던의 비밀기지로 향하려 할 때였다. 준호의 휴대폰이 울렸다. 최 사령관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섬뜩했다. 강준호 대원, 내 놈이 너무 깊이 파고드는군. 내 여동생 윤서의 흔적을 쫓는 것은 그만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내 놈이 가진 그 아이도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다. 그녀에게서 손을 떼라. 그렇지 않으면 내 놈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최 사령관은 윤서의 일기장 내용을 언급하며 준호를 협박했다. 윤서가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 사람들을 돕고 싶어 했던 순수한 마음을 최 사령관이 악용하고 있었다. 준호는 분노에 치를 떨었다. 최 사령관은 준호에게 마지막 경고를 날렸다. 내 놈이 오늘 밤 9시까지 나타나지 않으면 내 여동생 윤서의 유품인 별빛 목걸이를 파괴할 것이다. 그리고 내 놈이 가장 아끼는 이 아이, 세라도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준호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다. 별빛 목걸이는 윤서가 가장 아끼던 유품이었다. 윤서가 사라지던 날, 준호가 그녀에게 선물했던 목걸이였다. 준호는 최 사령관이 윤서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다. 젠장 초의 사령관, 감히 내 놈이 그런 짓을 저질러. 준호는 분노에 차서 소리쳤다. 최 사령관은 냉소적으로 웃었다. 선택은 내 놈에게 달려있다. 가족의 복수와 정의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사랑하는 아이의 목숨을 택할 것인가? 전화는 끊겼다. 준호의 몸은 분노와 공포로 떨렸다. 그는 딜레마에 빠졌다. 리세라를 보호해야 했지만 윤서의 유품을 포기할 수도 없었다. 그것은 윤서의 마지막 흔적이었다. 준호는 윤서의 일기장을 품에 안고 고민했다. 그때 리세라가 준호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눈빛은 순수했지만 동시에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준호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감과 슬픔을 감지하는 듯했다. 그녀는 준호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다. 아저씨, 저는 괜찮아요. 아저씨는 언니를 찾아야 해요. 언니가 아저씨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준호는 리세라의 말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리세라가 자신의 마음을 읽고 있었다. 리세라의 능력은 단순히 오라를 보는 것을 넘어 사람의 마음을 읽고 심지어는 그들의 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그것은 윤서의 능력과 너무나 흡사했다. 섀도우는 리세라의 발치에 웅크려 앉아 조용히 낑낑거렸다. 그의 눈빛은 준호를 향한 변함없는 충성과 함께 리세라를 향한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섀도우는 준호에게 굳게 다짐하듯 말했다. 내가 세라를 지킬 거야. 형은 윤서를 찾아야 해. 준호는 리세라와 섀도우의 눈빛에서 용기를 얻었다. 그는 초에 사령관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기로 했다. 그는 리세라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초에 사령관의 비밀 기지로 향할 것이라고 결심했다. 그는 윤서의 억울함을 풀고 블랙던의 모든 악행을 세상에 폭로할 것이었다. 그것이 윤서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준호는 강은주 치료색에 연락하여 리세라를 보호해달라고 부탁했다. 강은주는 준호의 결심을 지지하며 리세라를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 준호는 섀도우와 함께 최 사령관의 비밀 기지로 향했다. 그의 손에는 총이 쥐어져 있었고 그의 눈빛은 분노와 복수심으로 불타올랐다. 그는 모든 것을 걸고 마지막 싸움을 시작해야 했다. 강준호는 최 사령관의 협박에 굴하지 않고 섀도우와 함께 블랙던의 비밀 기지로 향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사랑하는 여동생 윤서의 억울함을 풀고 리세라를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가 불타올랐다. 어둠이 짙게 깔린 폐공장 지대. 스산한 바람 소리만이 그들의 비장한 발걸음을 감쌌다. 섀도우는 민호의 앞에서 길을 안내하듯 나아갔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났다. 섀도우는 과거 자신의 주인이었던 최 사령관에게 당했던 끔찍한 실험의 고통을 기억하는 듯 맹렬한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들은 낡은 폐공장 건물 지하에 숨겨진 비밀 통로를 찾아냈다. 통로 입구는 낡은 자재들로 막혀 있었지만 섀도우는 거친 발길로 자재들을 밀어냈다. 통로 안으로 들어서자 퀴퀴한 먼지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약품 냄새가 진동했다. 통로는 지하 깊숙한 곳으로 이어져 있었다. 준호는 총을 든 채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예민한 감각은 통로 내부의 미세한 공기의 흐름과 희미한 기계음을 감지했다. 통로의 끝에는 육중한 철문이 놓여 있었다. 철문에는 복잡한 전자 잠금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다. 준호는 잠금 장치를 해제하기 위해 애썼지만 쉽지 않았다. 그때 샤이도우가 철문 앞으로 다가가 코를 킁킁거리더니 특정 숫자 패드를 발로 긁었다. 민호는 섀도우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삐빅하는 소리와 함께 철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열렸다. 섀도우는 최 사령관의 개였던 만큼 이곳에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듯했다. 문 너머에는 최첨단 설비가 갖춰진 거대한 지하 연구실이 펼쳐졌다. 수많은 실험 장비들과 데이터 서버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벽면에는 알 수 없는 그래프와 도표들이 가득했다. 그리고 중앙에는 여러 개의 투명한 유리관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다. 유리관 안에는 어떤 액체가 담겨 있었고 그 액체 속에는 어린아이들이 잠들어 있었다. 아이들의 몸에는 알 수 없는 전선들이 연결되어 있었고 그들의 작은 몸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준호는 유리관 안의 아이들을 보고 경악했다. 그들은 모두 오메가 프로젝트의 희생자들이었다. 아이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들의 작은 심장은 희미하게 뛰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혼수 상태에 빠진 듯했다. 준호는 분노의 치를 떨었다. 그때 연구실 저편에서 섬광이 번쩍였다.
최 사령관이었다. 그는 흰 가운을 입고 광기 어린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뒤에는 무장한 괴한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최 사령관은 준호가 자신을 찾아올 것을 예상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드디어 나타났군. 강준호 대원, 내 놈이 나의 위대한 업적을 방해하려 해. 내 여동생처럼 죽음을 자초하고 싶나. 최 사령관의 목소리는 차갑고 섬뜩했다. 준호는 총을 겨누고 최 사령관을 노려보았다. 최 사령관님, 여기서 무슨 짓을 벌이는 겁니까? 이 아이들은 또 뭡니까? 윤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최 사령관은 냉소적으로 웃었다. 내 여동생은 나의 오메가 프로젝트의 핵심 피험체였다. 그녀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다. 나는 그녀의 능력을 연구하고 그 힘을 다른 존재에게 전이시키는 실험을 진행했다. 그리고 성공했다. 네가 품에 안고 있는 그 아이가 바로 그 결과물이다. 그녀의 몸속에는 윤서의 모든 능력과 영혼이 담겨 있지. 준호는 최 사령관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리세라가 윤서의 환생이 아니라 윤서의 능력을 이어받은 실험 결과물이라니. 그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최 사령관의 잔인함은 상상을 초월했다. 최 사령관은 리세라를 가리켰다. 이제 저 아이에게서 모든 것을 되찾을 것이다. 저 아이는 나의 완벽한 걸작이 될 것이다. 경호원들이 준호에게 달려들었다. 준호는 소녀와 섀도우를 보호하기 위해 몸을 날렸다. 그는 총을 겨누고 조직원들을 향해 발포했다. 그의 사격은 정확하고 날카로웠다. 조직원들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그때 리세라가 있는 유리관에서 희미한 빛이 뿜어져 나왔다. 리세라의 눈빛은 형형하게 빛났고 그녀의 몸속에서 알 수 없는 에너지가 솟구쳐 오르는 듯했다. 그녀는 최 사령관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서 강렬한 푸른빛이 뿜어져 나왔다. 빛은 최 사령관과 경호원들을 향해 날아갔다. 꽝! 강렬한 폭발음과 함께 지하 연구실은 혼란에 휩싸였다. 최 사령관과 경호원들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동그라졌다. 그들의 몸은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심하게 경련했다. 리세라의 능력은 이제 막 발현되기 시작했지만 그 파괴력은 상상 이상이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자신과 준호를 보호하기 위해 능력을 사용하고 있었다. 최 사령관은 고통스럽게 신음하며 몸을 일으켰다. 그의 얼굴은 피로 물들어 있었고 눈빛에는 분노와 함께 미친 듯한 집착이 번득였다. 이럴 수가, 이 눈먼 아이 네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니. 좋다. 네가 강해질수록 나의 걸작은 더욱 완벽해질 것이다. 최 사령관은 다시 리세라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의 손에서 검은 기운이 뿜어져 나와 리세라를 향해 날아갔다. 그것은 리세라의 능력을 흡수하고 그녀를 통제할 수 있는 최 사령관만의 특수한 능력인 듯했다. 리세라는 고통스러운 듯 몸을 떨었다.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던 빛이 희미해지는 듯했다. 그때 섀도우가 맹렬하게 최 사령관에게 달려들었다. 섀도우는 최 사령관의 목덜미를 물고 늘어졌다. 최 사령관은 비명을 지르며 섀도우를 떼어내려 했다. 섀도우의 이빨은 최 사령관의 살을 깊게 파고들었다. 섀도우는 과거 최 사령관에게 당했던 끔찍한 실험의 고통을 기억하는 듯 필사적으로 그를 공격했다. 섀도우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그는 최 사령관에게 복수하고 리세라를 지키기 위해 나타난 복수의 화신이었다. 준호는 섀도우의 도움으로 간신히 최 사령관의 소나귀에서 벗어났다. 그는 리세라를 보호하기 위해 그녀를 안아들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윤서의 일기장 내용이 스쳐 지나갔다.
윤서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적어놓았다. 준호는 윤서의 고귀한 뜻을 이어받아 리세라의 능력을 선한 일에 사용하겠다고 다짐했다. 최 사령관은 섀도우를 뿌리치고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그의 몸은 이미 리세라의 능력과 섀도우의 공격으로 인해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다. 준호는 최 사령관에게 달려들어 그를 제압하려 했다. 그의 주먹은 분노로 불타올랐다. 그때 연구실의 천장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강렬한 진동과 함께 먼지가 쏟아져 내렸다. 최 사령관이 쓰러지면서 연구실의 핵심 장비들이 파손된 모양이었다. 연구실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 해. 건물이 무너지고 있어. 준호는 리세라의 손을 잡고 출구를 향해 달렸다. 섀도우는 그들의 앞에서 길을 안내하듯 달렸다. 그들은 무너지는 잔해들을 피해 필사적으로 달렸다. 뒤에서는 연구실이 붕괴되는 굉음이 들려왔다. 간신히 지하 연구실을 빠져나오자 그들은 동굴 밖으로 나왔다. 밀림은 고요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은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들은 최 사령관의 모든 악행을 세상에 폭로하고 리세라의 진정한 자유를 찾아줘야 했다. 그의 손에는 윤서의 억울함과 리세라의 운명, 그리고 수많은 희생자들의 아픔이 쥐어져 있었다.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바로 그들에게 있었다. 강준호는 리세라를 품에 안고 무너지는 지하 연구실에서 탈출했다. 최 사령관의 광기 어린 모습과 오메가 프로젝트의 끔찍한 실체는 그의 뇌리에 깊이 박혔다. 그의 여동생 윤서의 죽음이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잔혹한 실험의 희생이었다는 사실은 준호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그러나 리세라가 윤서의 능력과 영혼을 이어받았다는 희미한 희망은 그에게 다시 싸울 힘을 주었다. 그들은 폐공장을 벗어나 인근에 버려진 창고에 몸을 숨겼다. 준호는 섀도우를 품에 안았다. 섀도우는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준호를 향한 충성을 보여주었다. 섀도우는 윤서를 지키지 못했던 죄책감을 풀려는 듯 필사적으로 최 사령관에게 맞섰던 것이다. 준호는 섀도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고맙다. 섀도우, 내 덕분에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었어. 준호는 강은주 심리치료색에 연락하여 모든 상황을 알렸다. 강은주는 준호가 찾아낸 블랙던의 비밀기지 위치와 오메가 프로젝트의 끔찍한 실체에 경악했다. 그녀는 즉시 경찰과 언론에 연락하여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릴 준비를 했다. 그녀는 리세라와 유리관 속에 갇혀있던 다른 아이들을 구출하기 위해 구급대를 요청했다. 뉴스 속보, 국제범죄조직 블랙던의 실체 드러나 최 사령관, 아동인체 실험 혐의로 긴급 체포, 강은주 치료사와 박혜진 기자의 협력으로 블랙던의 악행은 전 세계에 보도되었다. 최 사령관의 광기 어린 야망과 그가 저지른 끔찍한 인체 실험은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 한때 존경받던 군인이었던 최 사령관의 추악한 실체가 드러나자 사회는 큰 충격에 휩싸였다. 정부는 즉시 블랙던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고 전 세계 각지에서 그들의 잔당들이 체포되었다. 리세라는 병원에서 강은주 치료사의 보살핌 아래 안정을 취했다. 그녀의 몸속에 잠재된 능력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더 이상 그녀를 고통스럽게 하지는 않았다. 강은주는 리세라의 능력을 연구하며 그녀가 자신의 능력을 안전하게 통제할 수 있도록 돕기 시작했다. 리세라는 윤서의 영혼과 능력을 이어받았지만 이제 그녀는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야 했다. 강은주는 리세라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그녀가 자신의 능력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왔다. 준호는 리세라의 곁을 지키며 그녀가 잠에서 깨어나기를 기다렸다. 리세라의 손목에 있는 나비 모양의 흉터는 윤서의 그것과 너무나 흡사했다. 준호는 리세라가 윤서의 환생이 아니라 윤서의 능력을 이어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윤서는 자신의 마지막 힘을 다해 리셀에게 능력을 전이했고 리세라를 통해 다시 살아난 것이었다. 준호는 윤서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매일매일 확인하는 듯했다. 윤서의 낡은 일기장은 블랙던의 악행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일기장에는 윤서가 자신의 능력 때문에 얼마나 혼란스러워했고 외로워했는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납치되기 전 자신을 쫓는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과 사나운 개에 대한 공포를 기록해 놓았다. 윤서의 일기장 내용은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고 그녀의 억울한 희생은 대중에게 깊은 슬픔과 함께 블랙던에 대한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불러일으켰다. 최 사령관의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그의 죄는 너무나 명백했고 증거들은 차고 넘쳤다. 최 사령관은 자신의 악행을 인정하고 속죄를 빌었지만 그의 잔혹한 만행은 용서받을 수 없었다. 법원은 최 사령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는 남은 여생을 차가운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다. 그의 광기 어린 야망은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끌었다. 준호는 리세라의 법정 후견인이 되었다. 법원은 준호의 진심과 리세라를 향한 지극한 사랑을 인정하여 후견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제 준호는 리세라의 합법적인 보호자이자 그녀의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할 사람이 되었다. 그는 리셀에게 따뜻한 가족을 선물해주고 그녀가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을 느끼며 살아가도록 돕고 싶었다. 섀도우는 리세라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켰다. 리세라가 잠들어 있을 때면 섀도우는 침대 옆을 지켰고 그녀가 잠에서 깨어나면 꼬리를 흔들며 애교를 부렸다. 가디언은 리셀에게는 든든한 친구이자 수호자였고 준호에게는 윤서를 기억하게 하는 소중한 존재였다. 가디언은 과거 윤서를 지키지 못했던 죄책감을 풀려는 듯 리세라를 향한 변함없는 충성과 사랑을 보여주었다. 준호는 리셀에게 윤서의 이야기를 해주었다. 윤서가 얼마나 밝고 사랑스러운 아이였는지, 그리고 그녀가 얼마나 용감하게 자신의 능력과 맞서 싸웠는지. 리세라는 준호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윤서의 고통과 희생을 이해했고 자신의 몸속에 흐르는 알 수 없는 힘이 바로 윤서의 희생으로 얻어진 것임을 깨달았다. 리세라는 윤서의 유지를 잇고 자신의 능력을 세상의 빛을 밝히는 데 사용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들의 삶은 고통과 비극의 그림자를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 준호는 사랑하는 동생 윤서의 억울함을 풀고 리세라를 새로운 가족으로 맞이했다. 그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사랑하는 가족이 곁에 있었으니까. 강준호는 리세라가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그들을 끔찍한 악몽 속에 가두었던 모든 흔적을 지우기로 결심했다. 그들이 숨어 지냈던 폐공장 지대의 낡은 창고는 철거되었고 최 사령관의 지하 연구실은 영원히 봉쇄되었다. 준호는 리세라가 과거의 아픔에서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바랐다. 강은주 심리치료사는 리세라의 치료를 계속하며 그녀가 자신의 능력을 안전하고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왔다. 준호는 리세라에게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도시 외곽의 한적한 주택이었다. 햇살이 잘 들고 정원이 있는 따뜻한 집이었다. 리세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렸지만 준호의 지극한 사랑과 섀도우의 변함없는 충성심 덕분에 점차 안정을 찾아갔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욱 밝고 생기 넘쳤다. 리세라의 능력은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강은주 치료사의 도움을 받아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 환자들의 고통을 감지하고 그들의 마음속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다. 그녀의 손길이 닿으면 환자들의 불안감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평화와 안도감이 찾아왔다. 리세라는 마음의 치유사로 불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녀의 봉사활동은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준호는 리세라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켰다. 그는 리세라가 자신의 능력을 사용할 때마다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윤서의 흔적을 느꼈지만 이제는 슬픔 대신 자랑스러움을 느꼈다. 윤서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매일매일 확인하는 듯했다. 준호는 다시 군인으로 복직하지 않았다. 그는 리세라를 보호하고 블랙던과 같은 범죄 조직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는 일에 헌신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어둠 속의 아이들이라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여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데 앞장섰다. 섀도우는 리세라의 가장 든든한 수호자였다. 리세라가 치유 활동을 위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함께하며 그녀를 보호했다. 섀도우의 영리함과 뛰어난 감지 능력은 리세라가 위험에 처할 때마다 그녀를 구해냈고 그녀의 지친 마음을 위로해 주었다. 섀도우는 리셀에게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영혼을 공유하는 가장 소중한 존재였다. 그의 충직한 눈빛과 따뜻한 천은 리셀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안정감을 주었다. 최 사령관과 블랙던의 잔당들은 모두 체포되어 법의 심판을 받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에 합당한 대가를 치렀다. 블랙던의 모든 불법적인 시설들은 파괴되었고 그들의 악행으로 인해 고통받았던 아이들은 구출되어 강은주 치료사와 준호의 단체의 보살핌 아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강은주 치료사는 리세라의 능력을 심층적으로 연구하며 그녀의 능력이 인류 심리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녀는 리세라의 능력이 단순히 오라를 보는 것을 넘어 인간의 심리적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는 특별한 에너지임을 밝혀냈다. 리세라는 윤서의 일기장을 항상 품에 지니고 다녔다. 일기장에는 윤서가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 사람들을 돕고 싶어 했던 순수한 마음과 꿈이 담겨 있었다. 리세라는 윤서의 유지를 잇고 자신의 능력을 세상의 빛을 밝히는 데 사용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오메가 프로젝트의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윤서의 고귀한 희생으로 태어난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존재였다. 어느 날 저녁, 준호는 리셀에게 윤서의 마지막 선물인 별빛 목걸이를 건넸다. 목걸이는 윤서가 사라지던 날 준호가 그녀에게 선물했던 것이었다. 초의 사령관은 이 목걸이를 파괴하려 했지만 벙커가 무너지면서 목걸이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 리세라는 목걸이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윤서의 영혼이 자신과 함께 살아있음을 느꼈다. 세라야, 이 목걸이는 윤서가 너에게 남긴 거야. 윤서는 너를 사랑했고 너를 지켜주고 싶어 했어. 이제 네가 윤서의 꿈을 이뤄줘. 준호의 목소리는 감격으로 떨렸다. 리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강렬하게 빛났다. 그녀는 목걸이를 목에 걸었다. 별빛 목걸이는 리세라의 목에서 희미하게 빛났다. 그것은 윤서의 영원한 사랑과 희생을 상징하는 듯했다. 그들은 이제 완전한 가족이 되었다. 준호는 리셀에게는 든든한 오빠이자 아버지였고 리세라는 준호에게는 잃어버렸던 동생 윤서의 환영이자 새로운 삶의 의미였다. 섀도우는 그들의 옆에서 조용히 낑낑거렸다.
그의 눈빛에는 변함없는 충성과 함께 이 가족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복하는 듯한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세월은 흐르는 강물처럼 흘러갔다. 강준호와 리세라의 삶은 고통스러운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찬란한 빛으로 물들어갔다. 준호는 더 이상 상처받은 군인이 아니었다. 그는 사랑하는 조카 리세라의 든든한 보호자이자 블랙턴과 같은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세상의 아이들을 지키는 수호자가 되었다. 리세라는 강은주 치료사의 지속적인 보살핌과 준호의 사랑 속에서 건강하고 밝은 아이로 성장했다. 그녀의 심리적 트라우마는 점차 치유되었고 오메가 프로젝트의 부작용도 완전히 사라졌다. 리세라의 능력은 그녀의 의지대로 완벽하게 통제될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마음의 치유사로서 사용하는 데 헌신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환자들의 불안감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평화와 안도감이 찾아왔다. 리세라는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도 깊은 위로와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 그녀의 봉사활동은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고 그녀는 기적의 소녀를 넘어 희망의 등불로 존경받게 되었다. 준호는 어둠 속의 아이들이라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여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데 앞장섰다. 그는 초의 사령관과 같은 악인들에게 고통받았던 아이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왔다. 그의 단체는 전 세계적인 지지를 받으며 수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선사했다. 준호는 리세라가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함께하며 그녀를 보호했고 그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다. 섀도우는 리세라의 가장 든든한 수호자이자 가족의 일원이었다. 리세라가 치유 활동을 위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함께하며 그녀를 보호했다. 섀도우의 영리함과 뛰어난 감지 능력은 리세라가 위험에 처할 때마다 그녀를 구해냈고 그녀의 지친 마음을 위로해 주었다. 섀도우는 리셀에게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영혼을 공유하는 가장 소중한 존재였다. 그의 충직한 눈빛과 따뜻한 처는 리셀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안정감을 주었다. 섀도우는 과거 윤서를 지키지 못했던 죄책감을 풀려는 듯 리세라를 향한 변함없는 충성과 사랑을 보여주었다. 강은주 치료사는 리세라의 능력을 심층적으로 연구하며 그녀의 능력이 인류 심리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녀의 연구는 트라우마 치료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고 그녀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심리학자로 존경받게 되었다. 박혜진 기자는 정의의 수호자로서 자신의 탐사보도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끈질기게 파헤쳤다. 그녀는 준호와 협력하여 블랙턴과 같은 범죄 조직의 잔당들을 추적하고 그들의 악행으로 인해 고통받았던 사람들을 돕는 데 헌신했다. 리세라는 윤서의 일기장을 항상 품에 지니고 다녔다. 일기장에는 윤서가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 사람들을 돕고 싶어 했던 순수한 마음과 꿈이 담겨 있었다. 리세라는 윤서의 유지를 잇고 자신의 능력을 세상의 빛을 밝히는 데 사용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윤서의 희생으로 태어난 세상의 희망을 전하는 존재였다. 그녀는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는 용기가 되었다. 어느 맑은 날 준호는 리세라의 손을 잡고 강가로 나들이를 나섰다. 강물은 잔잔하게 흘렀고 갈대밭은 바람에 흔들렸다. 리세라는 강물 소리에 귀 기울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의 목에는 윤서의 마지막 선물인 별빛 목걸이가 빛나고 있었다. 준호는 리세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세라야, 내 언니 윤서가 너를 보며 분명 기뻐할 거야. 네가 이렇게 멋지게 성장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으니까. 리세라는 준호에게 안겼다.
아저씨, 고맙습니다. 아저씨 덕분에 제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었어요. 아저씨는 제게 영웅이에요. 섀도우는 그들의 발치에 웅크려 앉아 조용히 흐느꼈다. 그의 눈빛에는 변함없는 충성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군인이 개에게 먹이를 주었고, 다음 날 개가 나타나 그 소녀에게 은혜를 갚았다는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전설처럼 전해졌다. 그들의 삶은 고통과 비극의 그림자를 넘어선 새로운 시작이었고, 그 끝에는 찬란한 빛이 가득한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